이 연구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 개인적으로 관련이 없는 주제에 있어서는 설득 효과가 메시지 전달자의 전문성에 주로 좌우되었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틀림없겠지? 라는 규칙을 이용하여 학생들은 메시지의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요한 주제의 경우에는 메시지 전달자의 전문성보다는 그 주장의 진실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 안전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면 그 정보의 유발 기제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길 거부한다.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리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이 있을 때에만 통제된 반응이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속도와 형태 때문에 신중한 생각을 거쳐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자주 나타난다. 너무 복잡한 주제이거나 시간이 촉박하거나 정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많거나 감정적인 동요가 너무 크거나 정신적인 피로가 너무 깊어서 조리 있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가 그런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중요한 일이든 아니든 지름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항공산업에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 연방항공청의 사고조사관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 기장의 오판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다른 스태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많은 것이다. 기장의 판단이 자신과 승객의 생사를 가를 수 있을 만큼 중요성을 지녔음에도 항공기 스태프들은 전문가가 그렇다고 말했으면 틀림없을 거야 라는 지름길을 선택한다. 재앙으로 이어지는 조종사의 실책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 증거로 IBM의 회장을 지냈던 존 왓슨 주니어의 설명을 들어보자.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그는 고급 장성들이 죽거나 부상당한 비행기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중 유잘 엔트라는 유명한 공군 장성이 관련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비행기의 부조종사가 이륙 직전에 배탈이 나는 바람에 전설적인 장군을 모시게 되었다며 영광스러워한 다른 부조종사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유잘 엔트는 이륙 과정을 수행하면서 고개를 까닥까닥거리며 콧노래를 불렀다. 신참 부조종사는 그 고갯짓을 바퀴를 들어 올리라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아직 비행기가 날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는 랜딩 기어를 잡아당겼고 그 즉시 비행기는 폭삭 주저앉았다. 그 와중에 프로펠러 날이 엔트의 등을 찔러 그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다. 왓슨은 그 부조종사와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수레했다. 부조종사의 증언을 듣고 나서 내가 물었다. 비행기가 아직 날 수 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왜 기어를 올렸습니까? 그는 대답했다. 장군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어리석다고? 그 상황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부조종사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지름길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물론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일이다. 의사결정 원리를 악용하는 불로소득자들. 우리의 자동화된 행동 유형이 그토록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미래에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존재에 대하여 거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매우 기이한 일이다. 그것은 아마도 자동화된 행동 유형이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숨길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자동화된 행동 유형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무방비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동물 생태학자의 도움을 빌려 보도록 하자. 동물 생태학자에 의하면 다른 동물들의 유발 기제를 자의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존재는 과학자들 뿐만은 아니라고 한다. 의태동물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동물들은 다른 동물의 유발 기제를 흉내내어 그들의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떤 특정 행동을 하게 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트리스라고 불리는 앙컷 개똥벌레가 그들의 먹이인 포티누스라고 불리는 수컷 개똥벌레를 깰 때 사용하는 속임수를 보자. 포티누스가 자신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트리스와의 접촉을 가능한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경험으로 포트리스는 그들의 먹이인 포티누스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고 있었다. 포티누스는 교미할 때 어떤 특정한 형광 방법을 신호로 사용한다. 따라서 포트리스가 포티누스의 교미 신호를 흉내내어 깜빡깜빡 형광 신호를 보내면, 즉 교미에 관한 유발 기제를 작동시키면 불쌍한 포티누스는 자신이 곧 포트리스의 제물이 된다는 것도 모른 채 마치 애인의 품에 안기듯 포트리스의 죽음의 품에 안긴다. 곤충들은 이렇듯 상대방의 자동화된 행동의 약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다 보니 심하지 않은 정도로 상대방을 이용하는 예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검치베도라치라고 불리우는 고기는 농어 종류의 큰 고기와 작은 고기 사이에 기이한 상호 협조 관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생존해 나간다. 농어류의 작은 고기는 큰 고기의 청소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작은 고기가 접근하면 큰 고기는 입을 크게 벌려서 작은 고기가 자기의 입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입안이나 아가미에 붙어있는 음식 찌꺼기와 기생충들을 청소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훌륭한 공생 관계이다. 큰 고기는 청소를 통하여 유해물을 제거하고 작은 고기는 힘들이지 않고 공짜로 식사를 하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인 것이다. 원래 큰 고기는 자기에게 접근하는 모든 고기를 용서 없이 삼켜버리지만, 이 작은 고기가 접근하여 물결이 파도치듯 춤을 추면 갑자기 모든 동작을 멈추고 입을 크게 벌린 채 부동 자세를 취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 작은 고기의 춤이 큰 고기의 부동 자세를 발생시키는 유발 기제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검치베도라치는 이러한 상호 협조 관계를 알고 있다. 따라서 작은 고기의 파도치는 춤을 모방하여 큰 고기를 부동 자세로 만든 후에 날카로운 이빨로 순식간에 큰 고기의 살점을 뜯어먹고는 큰 고기가 체면 상태에서 깨어나기 전에 유유히 사라진다. 유감스럽게도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중에도 자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유발 기제를 이용하여 불로소득을 취하는 자들이 존재한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자동화된 행동이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이들이 후천적으로 학습된 심리적인 법칙이나 고정관념에 의해 생성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몇몇 중요한 법칙들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러한 법칙들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쉽게 승낙을 얻어낸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의 왜냐하면과 같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단 하나의 단어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법칙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자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법칙들이 불로소득자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이용하려 들 것이라는 점이다.